한 주의 소식을 실전 압축으로 전달하는 아바타 게이지 오브 더 위크 9월 4주차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셔가 슈퍼볼 이제 하프타임 쇼의 무대에 서게 됐죠.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연도에 그런 활동했던 스타들 중에 쟁쟁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전체 커리어를 좀 보고 올해 흥행도 좀 보는 것 같아. 얘를 전 미국인이 보는 앞에 세울만 하냐? 어셔는 사실 이제 올해 이제 최근 활동은 조금 미약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인사가 되는 애가 필요한 건데 그렇지. 이제 어셔 같은 경우에는 활동력에서는 사실 잊혀져 가는 존재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리빙 레전드 뭐 그런 존재니까 미국에서 어떤 자격은 충분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빈약하죠. 빈약해. 왜냐면 작년에 아니, 올해 초지 리아나가 나왔었잖아요. 아, 그렇죠. 리아나는 이제 앨범도 하나도 안 내고 지금 화장품 팔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화제성이 됐는 거야. 왜냐면은 리아나가 이제 몇 년 만에 무대에 나오다니. 그 만삭의 배를 끌고 만삭의 배를 끌고 그만큼 이제 화제성이 대단했고 뭐 누구는 역대급 무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전해는 웨스트 코스트 레전드. 그쵸. 닥터들의 뭐 50센트 옛날 올드스쿨 힙합 대부. 그죠. 막 이제 아저씨들 노땅들이 나온 거죠. 아저씨들. 닥터들의 사단. 그 전에는 그 콜드플레이가 나왔나? 이제 바로 직전은 위켄드 위켄드 주말형이 나와가지고 더 전이 이제 콜드플레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거는 브루노 마스가 메인으로 처음에 나와서 레드 핫 칠리 페퍼스랑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Just the Way You Are 부르면서 약간 이제 미국의 국뽕이 차오르면서 감동을 주는 그게 왜냐면 미군들한테 이렇게 딱 뭔가 인사를 하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사람들이 무대에 항상 서는데 어셔 이 안내원 형이 하는 거는 조금 약하다. 이게 아니 생긴 것도 보면은 그 축구 선수 옛날 등지고 딱딱 축구계 물리학자 존오비 미케엘이 있었잖아요. 그 형이랑 굉장히 이제 닮은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알 것 같아요. 뭐 후회 없는 무대를 만들어준다고는 하는데 한국인이 듣기에는 MC 해머 같은 그지 MC 해머 아니면은 MC 스나이퍼 까봐야 알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평가는 후대에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콘서트 같은 개념으로 다가오는데 저한테는 뭐 봐야 알죠. 어셔가 이게 바람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트래비스 스캇도 예. 사실 이제 무대를 혼자 다 꾸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데려 나오고 얀세도 예전에 어디 그 콜드플레이랑 브루노 마스랑 같이 한 세트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잡이로 나올 만한 애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예측이 가는 친구가 좀 있나요? 그 중에 제일 강력한 후보는 근데 저스틴 비버. 나는 왜냐면은 저스틴 비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은 그 정도 바람잡이로 나올 체급이 아니니까 단독으로 했으면 했지. 그렇죠. 왜냐면 어셔랑 저스틴 비버 초창기에 키워준 게 어셔 선생님이니까. 그죠. 키워줬죠. 네.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저스틴 비버가 과연 나올까가 좀 의문이고. 미켈은 안 나오나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초에 어셔의 무대를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겠네 이거는.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스투시와 클락스의 협업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스투시 클락스 뭐 클락스 하면은 그 왈라비라는 그 신발 자체가 좀 레가시가 있고 하니까 계속 이제 많은 브랜드들 뭐 최근에는 보였던 거는 BBC 제가 흥미있게 봤던 거는 작년에 LVC 리바이스에서 이렇게 콜라보를 했던 건데 이게 뭐 사실 클락스는 별로 얘기를 할 게 없죠. 그냥 잘 팔리는 신발 클락스라는 그 모델에 자꾸 이제 브랜드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대는 건데 이번에 된 건 이제 스투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스투시 브랜드 자체가 되게 요즘에 팔라스, 뭐 슈프림, 하위 문화,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 이 초심을 잃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스투시는 지금 현존하는 그 서브컬처 브랜드에서 최상위 존재니까. 이게 그래도 초심을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서브컬처 브랜드 중에 제 생각에는 슈프림보다 더 이제 하이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랑 더 콜라보를 하고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 생각엔 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들만이 서핑하던 애들이 즐기는 브랜드가 스투시가 아니라 옷 좀만 좋아하면 스투시가 제일 무난한 픽이 돼버린 거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서퍼들의 그 초심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정상 자리에서 더 이제 정상에 있으면 내려올 일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려면은 소비자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계속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초심을 지키기보다는 그런 거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영미 브랜드가 파리 생토노레라는 곳에 매장을 냈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명품 브랜드들의 격전지라고 뭐 생로랑도 있고 뭐 프라다도 있고 다 있는 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제 압구정 로데오 뭐 그런 데라고 할 수가 있나? 갤러리아 백화점의 갤러리아 백화점. 뭐 큰 버전. 뭐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오모테산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명품들의 격전지인데 럭셔리 하우스들의 격전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 최초로 입점을 한 거죠. 우영미 브랜드의 좀 파이어니어적인 거를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K 패션이 또 한번 날개를 달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서 더 어떻게 멋있는 브랜드가 될까라는 조금 지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영미 그 K 패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영미가 K 패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우영미 자체는 패션 브랜드잖아요. 그러면은 우영미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 우영미 그 글자 티셔츠, 그죠? 그 우영미 글자, 파리 있는 거, 우영미 파리, 그다음에 파랑 색깔, 액자 흰 로고. 색깔, 액자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파리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패션 브랜드라고 하면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준점이 되는 건 오뜨꾸띠르 뭐 이런 거를 항상 뭐 기준점을 크게 두는 것 같은데 사실 우영미라는 브랜드가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제가 인스타 게시물 태그를 찾아봐도 외국 분들이 이렇게 입은 거는 잘 못 봤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입은 건 많이 봤어도.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이게 계속 시도를 하는 건지 그 해외 시장을 개척을 위한 시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파리에서 뭔가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얻어서 더 한국 시장의 그런 그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영미 아주머니가 계속 막 유퀴즈 이런 데 나와서도 얘기를 하는 게뭐 파리 의상협회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네. 의상협회 얘기하고 뭐 막 저기 하고 그런 거는 인정이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도 이제 인스타 우영미 공식 계정에 태그된 게시물이나 아니면 뭐 해시태그 우영미 이런 거를 보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국외에서 해외에서 과연 이 파리라는 곳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이 드는 건데 이제 이런 조금 순환 구조인 것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다 벌고 해외에서 그걸로 이제 좀 진취적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게 그런 마케팅이 아닐까 싶어요. 파리에서 잘 됐다. 우리는 파리에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의상협회 가입에 대한 조건. 파리 의상협회 가입 조건이 상당히 애매해요. 이게 어떤 기준을 잡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뭐 가입 멤버의 초대나 아니면은 뭐 어떤 활동력을 보는 건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한다는데 거기에 보면은 들어가 있지 않은 브랜드들이나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영미가 파리 의상협회 회원이라고 해서 그게 뭐 파리의 어떤 패션의 격전지에서 위상이 있다? 이걸 말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협회 멤버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게 파리 기반의 협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렉산더 왕, 톰 포드, 뭐 마크 제이콥스 이런 사람들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파리의 그들만의 리그인 건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입 조건조차 이제 비공개로 돼 있다고 해서 절차가 이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지조차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가 남이가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뭐 공개된 정보가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도 김혜김 씨도 거기 들어갔다고 하죠. 김혜김 씨 선생님을 보면은 그 인터뷰에서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는 진짜 비공개고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5분밖에 없대. 5분밖에 없는데 뭐 2시간을 PT를 했대 그 사람들 앞에서 협회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지네들이 이제 좀 이게 좀 끌리는데 얘 매력 있는데 이 브랜드 매력 있는데 하면 갑자기 시간이 나는 거고 아니면 5분밖에 없다고 일단 철벽을 쳐놓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을 우영미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닐지라는 나는 조금 그런 의심인 거야. 의심. 왜냐면은 해외에서 팔린다라는 마케팅을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잘 돼? 파리에서 패션위크도 하고 무슨 뭐 처음 들어본 협회에도 가입을 하고 한국인 최초래 한국 브랜드 최초로 여기에 열었대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이제 벌이가 되고 거기다 갖다 박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순환 구조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또 마케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일본에 얼마 전에 제가 놀러 갔을 때 왜 그러잖아요. 어디 외국 놀러 가면 한국인들 알아보는 게 투블럭이다. 뿔테 안경이다. 한국인들 중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우영미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영미 글자 써진 티셔츠라든지
국민 브랜드가 됐네요. 국민 브랜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멋있게 하는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어. 사실 그 티셔츠 말고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 우영미 브랜드를 보면은 bomber 자켓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코트도 만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메가 히트는 티셔츠. 그러면 우영미 하면 떠오르는 거는 그 우영미 파리 써있는 그 로고 티셔츠. 그쵸. 만약에 이게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아이덴티티를 잡아서 대중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확실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있나요? 아, 뭐 많죠. 당연히 이제 발렌시아가 정도, 발렌시아가를 입는 사람들, 발렌시아가 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항상 그 과장된 이런 어떤 예술품 같은 걸 입고 있는 거고. 릭 오웬스도 그런 게 있지. 릭 오웬스도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셀린 아니면 생로랑 락시크 무드 이런 거를 자꾸 가져가는데 우영미에서는 이렇다 할 아이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에 매장을 오픈했다고 해서 이 브랜드가 실제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인기를 끄는 브랜드냐? 이걸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 브랜드가 K 패션으로 파리 그 패션의 격전지에서 매장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죠. 그죠. 입지전적인 성과는 맞지만 이거를 되게 거기서 경쟁력이 있어서 이 우영미 브랜드가 되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라기보다는 그냥 국내에서의 세일즈를 위한 마케팅 정도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뎀나그램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뎀나는 저기죠. 그 발렌시아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근데 이제 뎀나 그 디렉터의 공식 계정은 아니고 팬 계정인 것 같은데 뎀나그램에 발렌시아가 여름 컬렉션 포스터가 한글로 올라왔어요. 한글로. 영어 한 장, 그 두 장이 두 장, 올라왔는데 예, 두 장. 영어 한 장, 한글 한 장. 영어 한 장, 한글 한 장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왜 한글인지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K 패션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발렌시아가는 확실히 매니아층이 있죠. 확실히 매니아층이 있고 그리고 그 전국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발렌시아가 옷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발렌시아가 스럽게 되게 많이 입은 그런 룩들을 많이 보여주고 뎀나그램에도 이 사진이 올라왔죠. 전국이 데이즈드 커버 모델을 한 거. 좀 이거를 의식을 한 건가? BTS 하면 아무래도 슈퍼스타고 그리고 정국이 실제로 그 일상생활에서 발렌시아가를 많이 입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전국 클로즈 이런 거 보면은 실생활에서 착용한 옷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완전히 시장성.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디렉터 뎀나가 배트멍을 이끌 때 한국에서 게러지 세일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래서 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가품 시장이 굉장히 큰 곳이고 이런 어떤 쿠티르를 하는 브랜드에 장벽이 좀 있는데 가품 때문이죠. 장벽이란 거는.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거는 좀 억측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을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렌시아가 예전에 티셔츠 보면 힌트에다가 그 알록달록하게 영어로 발렌시아가 써놓고 일어로 써놓고 밑에는 또 발렌시아가 한글로 써진 그 티셔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을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한 건데 이거는 진짜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뎀나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것도 억측일 수 있는데 그 내전 국가에서 계속 자랐잖아요. 그런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자란 사람인데 한국 뭐지 않습니까? 휴전 국가지 않습니까? 한국이 휴전 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특이성, 어떤 그런 특수성에 집중을 해서 찾다 보니 한국이다. 그래서 굉장히 뭐 한국을 의식을 하고 있고 뭐 문화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이든 뭐 단적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그 키코 동료에 그렇지. 집중을 하는 그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라프시몬스 상주곡감 상주곡감 보자기 그죠. 그게 이제 또 뭐 어떤 경로를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들이 찾다 보니 한국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본 투 메인스트림 그 옆에 이제 한국이 붙어 있는 건데 거기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게 많더라 했는데 한국도 이제는 조금 투 메인스트림이 된 경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런 브랜드에서 한국을 해주면은 뭐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고 그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거지.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발렌시아가 여름 컬렉션은 10월 1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 친절하게 우리 시간으로 적어놨네.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서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햄 너 맥도 좋아해? 맥도 좋아하죠. 맥도 기준 햄채 한 6까지 됩니다. 햄채 6? 예.
어떤 버거? 불벅이랑 그 저는 저거밖에 안 먹어요. 2,000원짜리. 행복의 나라. 네, 행복의 나라. 불벅, 치킨버거. 안 먹은 지가 꽤 됐어. 왜냐면은 이 재밌는 좋은 경쟁자들이 많이 나와서 맘스터치, 뭐 프랭크버거도 있고. 근데 그 걔네 브랜드들과 확연히 차이점을 가져가는 게 있지. 바로 해피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추석 겨냥해가지고 윷놀이 세트 해피밀이 이제 나왔어. 근데 이제 이런 걸 자꾸 봤을 때 어떤 그 뉴진스 저번에 이제 그 챌린지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계속 말하는 K 문화가 이 위상이 격상되면서 이 한국 맥도날드가 타겟으로 하는 게 점점 늘어난다 이거지. 그런 굿즈들을 많이 만들고. 근데 윷놀이가 원래 설날에 하는 거 아니야? 윷놀이가 설날 그러니까 추석 때 윷놀이를 추석 한가위 한가위에는 윷놀이를 안 하지 보통.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윷놀이 자체를 안 하긴 하는데 윷놀이 하면은 설날이거든요 원래. 이게 그러면 이게 잘못 보고 왔네. 이게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이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야 지금. 아 이게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국이랑 쿵야랑 멋있게 해가지고 하기는 한 건데 구성도 알차. 이거 인정해. 열심히 공 들였어. 근데 설날 때 냈으면 어땠을까? 그건 좀 아쉽네요. 차라리 버거를 좀 더 크게 해주지. 송편버거 이런 거 대주지. 송편버거, 토란튀김. 토란이 왜냐면 감자랑 식감이 비슷하니까. 그지. 또 주간 카니가 돌아왔죠? 이제 카니가 지난주에 이 타임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주에 이제 아디다스 회장 이 부조른 뷰른 굴덴이 놀저스 뱅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여기서 이제 라디오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카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카니가 뭐 잘못한 거 잘못한 거다.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원래 그런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옹호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조금 거기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유대인이나 뭐 히틀러는 당연히 저거 이런 거에 민감하니까 이제 또 들고 일어난 거야. 한 주도 안 돼서 이거는 지지를 철회한다. 라면서 조금 달콤한 꿈을 꿨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기네 거 이제 팔 생각에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칸붕이가 너무 애처로웠나? 이제 이지랑 이제 손절을 선언을 했어요. 손절했어? 손절 선언을 하고 근데 재판매를 올 6월인가 다시 시작을 했어. 6월. 이지를 재고를. 그러니까 더 이상 협업은 없을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못 파는 게 너무 많으니 이것만 다 털고 끝내겠다. 재고 털이만 하고. 근데 이걸로 진짜 너무 또 돈을 번 거야. 아디다스는 지금 계속 밀리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칸붕이로 다시 한번 또 단맛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살짝 복귀각을 재는가 싶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냥 옹호했다고 해서 그냥 뭐 우리랑 협업했던 애니까 그래도 잘 얘기를 해주자라는 측면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 여론을 살핀 다음에 시즌2를 해볼까 하는 이제 조금 발을 살짝 담가본 것 같은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칸붕이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또 존 갈리아노 옛날에 그 이제 디올에서 디렉터 하던 사람인데 이 히틀러 나치 사상 이거 옹호했다가 바로 잘렸지. 그러다가 이제 뭐 살 이렇게 잠수 기도비닉하고 마르젤러 이렇게 돌아와서 뭐 다시 성공했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 자기가 만든 옷을 편하게 입어주니까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이게 경솔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 굉장히 근데 반지성적인 행위잖아. 뭐 인종을 떠나서 이런 사람들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 돼. 카니도 칸붕이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갈리아노도 지금 마젤라로 돌아왔을 당시에도 이게 이제 좀 시간 지났다고 슬 돌아오네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최근 몇 년간 되게 핫했었잖아요. 미니멀 그 당시부터 이제 최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최상위 티어로 왔었는데 그러니까 잘 팔리면 그만이라는 게 이제 갈리아노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작업물로 증명을 하고 진짜로 좀 입은 닫고 좀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칸붕이는. 그러면 지금 아디다스 회장도 실패한 칸붕이 세탁기 돌리기 이 회생 방안이 혹시 있나요? 칸붕이 회생 방안. 네. 옛날에 그 간지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칸붕이가 지금 자기를 자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레깅스 입고 다니고 뭐 메리아스 같은 거 걸치고 티셔츠로 얼굴 싸매고 배에도 뭐 이상한 짓 하고 이상 뭐 발목 양말 같은 것도 신고 다니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막 사진 찍기 뭐 노는 거 좋다 이거야. 사람이 뭐 일하면서 놀 수도 있고 할 건 하고 놀아야 된다. 사람들한테 조금 까방권을 획득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 앨범은 좋아. 그래도 이렇게 노래는데 그래도 신발 이번에 뒤졌잖아. 뭐 이런 좀 평가를 받을 만한 거를 가져오고 그리고 입은 좀 닫자.
오케이. 그러면은 간지를- 이제 그 간지를 다시 보여주면 100% 살아납니다. 칸붕이. 왜냐면은 칸천지들이 워낙이 많으니까 음악으로서든 패션으로서든 우리 때는 카네지. 카네지 진짜. 퀄리티는 나중에 좀 따지고 얘가 앨범을 낸다 뭘 낸다 자체도 지금 화제니까 그런 걸로 조금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대림미술관에서 11월 10일부터 이제 미스치프 전시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미스치프 솔직히 잘 모르는 브랜드였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아서 이걸 모아다가 전시를 한다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뭐 성수가 담긴 나이키 신발 그걸 한번 했었고 이 직원 피가 담긴 그 악마의 신발이라고 해서 666 뭐 666켤레 그를 발매를 하고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나이키를 따라한다거나 뭐 반스를 따라한 것도 있지. 반스를 따라한다거나 뭐 아니면 아프리카 뭐 난민들을 위해서 뭐 컴퓨터를 제공한다거나 뭐 희한한 일들을 되게 많이 해. 근데 이제 이거를 사회 비판 뭐 어쩌면 도발 선의에 의해서 뭐 홍길동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러한 굿즈들을 대림미술관에서 뭐 전시를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미스치프가 지금 사실은 실물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도. 이게 요즘 브랜드인 것 같아. 패션이 가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요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바이럴이 돼야 되니까. 이게 아톰 슈즈 같은 것도 제일 유명한 최근에 제일 유명한 건 아톰 신발이잖아. 그 빨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본 사람은 없어. 그리고 다 경매에 팔렸대 그런 게. 그러면서 계속 하입이 되는 거야. 누구랑 고소한 거 자체도 사건이 되고 뭐 어디를 따라한 거 자체도 사건이 되고. 근데 시도 자체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목이 Nothing is sacred 성역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다 까고 보고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하는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가방 그런 것도 되게 웃기고. 근데 이것도 그냥 그 가방 조그만 그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그걸 보면은 진짜 루이비통 마크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소는 니네 할 거면 해라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 어떠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이제 되게 신기해. 보면은 이제 그런 게 2주마다 실제 제품으로 등장한다는 게 나는 부자들 모양을 따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팔았잖아. 근데 그거를 2주 만에 어떻게 착착착 해가지고 이런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굉장히 뭐 신기해. 그래서 이 대림미술관에서 한다니까 뭐 한번 보러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들 많으니까. 자, 그리고 지브리 신작이 나오죠? 10월달 개봉이 확정됐죠. 네. 그리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일본에서는 7월 달에 진작에 개봉을 했는데 이게 뭐 지브리가 일절 이거 홍보도 안 하고 포스터도 안 만들고 일체 프로모션을 안 했다 하고 또 내용 자체도 굉장히 심오하다고 하고. 심오하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 평가가 좀 갈리는데 그냥 이제 묘했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평가가 이제 주류를 이루니까 이게 굉장히 뭐 아리송한 거지. 그래서 이제 아리송하다 보니까 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고 아리에스터 알아요? 네. 아리에스터 이 감독 최근에 영화 중에 보이즈 어프레이드라고 그 영화도 굉장히 난해했었거든요. 서구권이나 이제 일본 내 평가를 보면은 그런 식인 것 같아. 다 보고 나서도 깨끗하게 뭔가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에모로 델 토로 이 사람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이 담긴 영화다 하는데 그거 원래 하는 수사잖아. 이거는 업계 내에서 이제 선배 예우를 그치. 이게 뭐 아리송 할 때 항상 하는 말. 이창동 감독 영화 나올 때도 항상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뭔가 어려운 영화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조만간 개봉을 한다니까 어떻게 살지 뭐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까 지브리 영화가 굉장히 사실은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 뭐 원령공주 같은 거는 뭐 지구를 지켜라 이런 거 뭐 자연을 파괴하면 뭐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다 덮쳐버린다 이런 내용도 그것도 메시지 자체는 되게 뭐 거시적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이제 재밌게 볼 수 있었단 말이지. 어린 아이들도. 왜냐면 내가 아직까지도 제일 히트작이죠.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근데 그거는 그림체도 되게 이제 편안하고 색깔도 되게 따뜻하고 어린 애들 나오고 막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어릴 때 본 거랑 그러니까 지금에서 똑같은 영화를 다시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 나고 어떤 교훈도 생겨나고 하는데 영화에 꼭 어떤 메시지나 교훈이 담겨 있어야 좋은 영화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지브리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색감도 좋고 따뜻해지는 것도 있고 꼭 보고 메시지가 남는 게 아니어도 그 영상 자체로 굉장히 눈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나는 뭐 영화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둔다기보단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의 영화도 그냥 보고 나면 아름다운 영화였으면 좋겠어. 그냥 야 이거 나온대. 오징어 게임 실사판. 오징어 게임 실사판은 근데 저기서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 그치,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완전 자기 혼자서 어떤 상금이 이거보다 더 많지 않았나? 원래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456억. 456억이지. 미스터 비스트가 45,600달러. 그러니까 한 5억, 6억. 이건 이제 싸제. 미스터 비스트는 싸제 게임. 싸제. 오징어 싸제고 진짜 버전. 보급 오징어 게임은 456만 달러. 60억 정도. 60억 정도. 싸제보다는 10배 많고 진짜 드라마보다는 10배 적은. 근데 60억짜리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여지껏. 아, 그지. 슈스케 뭐 쇼미 이런 거 반영해도 물가 상승률 반영해도 이거 60억이면은 되게 큰 돈인데? 슈퍼스타 K가 초창기에 1억, 2억, 막 5억, 나중에는 5억 이렇게 돼도 그걸 다 합해도 안 돼. 이거 60억에. 그래서 지금 예고편을 보면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나오고 징검다리 가짜유리 골라내는 게임 그것도 나오고 이제 여기서 사람을 죽이진 않겠지. 아, 그지. 예, 왜냐면은 아니 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그 총만 안 쏘면 되는 거야. 아, 그지. 총만 안 쏘면 되는데 이 징검다리 건너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왜냐면 유리가 만약 가짜 유리를 밟어 그럼 깨져. 그럼 밑에는 낭떠러지야. 거기다가 아무리 그 쿠션이네 뭐 공기 펌프네 그걸 논다고 해도 아,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할까 싶어. 아, 이게 쎄하네. 네. 드림팀 느낌 나면 이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너무 영화의 기온에서 있어가지고 그 스튜디오를 고발을 했대. 고소를 했대. 너무 이 극한의 환경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는 시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등 따시게 지내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 이정재 이런 아저씨들은 뭐 인생 망하고 상우도 상금 이 오징어 게임 실사판 상금이 60억이면 그 사람 빚이 60억이었어. 그러니까 이걸 따도 여기에 그만큼 간절함이 없는 거야. 이거 고소를 하면 지네들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가야지. 사람이 죽는 데인데 원래는. 그치. 네. 뭐, 야 60억 준다 하면 바퀴벌레도 먹겠다. 바퀴벌레 먹고 뭐 그거 해야지. 뭐 다 그 지렁이 그 뭐야 부기맨 스타일로 그냥. 다 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등 따시게 지내니까 이 조금 춥다고 저기 하고 군대도 안 가잖아요. 악기발이가 없네. 네, 악기발이가 없고 이런 애들 다 하면은 기수열애 한국 오면은. 어쨌든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실사판인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가 11월 22일 날 공개된다고 하니까. 아, 저 한번 이거는 챙겨봐야겠다. 애들이 이제 얼마나 이 기압이 빠졌는지 한번 같이 챙겨보자고요. 아, 그치. 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소식인데 이 블랙핑크가 지금 존폐 위기에 놓인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 블랙핑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가 시시각각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따라 이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로제만 재계약을 했다. 그리고 제니랑 지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활동을 할 거다. 그리고 뭐 리사는 어떻게 됐는지 영 소식이 없다 정도까지예요. 이미 근데 주가는 떨어진 상태잖아요. 아, 주가는 대폭락. 아이고. 근데 이게 활동 방향이 앞으로는 이제 달라질 수 있고 제가 뭐 존폐 위기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뭐 각자 따로 활동을 하다가 모여서 뭐 해쳐 모여 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G.O.D 아저씨들이 했던 것처럼 계획선을 다 다루고 블랙핑크 활동할 때만 잠깐 뭉쳐가지고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하는 거를 할 수도 있는데 블랙핑크는 사실 문제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문제가 YG가 문제야. YG는 블랙핑크 없으면 안 돼. 원래 9월달에 걔네가 나와야 되냐 후속 베이비 비스트 베이비 몬스터. 근데 걔네들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프로모션도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 지금 윈너나 아이콘이나 이런 애들은 블랙핑크만치 못하다는 거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 글로벌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발돋움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비교가 되는 게 BTS는 이제 깔끔하게 재계약에 성공을 했잖아요. 모두.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재계약에?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나는 YG 싫어 이러고 이제 의리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죠. 나는 제니 따라서 1인 기획사 설립할래. 나는 뭐 로제 따라서 YG 남을래. 이런 게 아니잖아. K-팝이 이제 전 세계적인 산업이잖아. 뭐 이제 한국 사람 없는 그것도 있더만. K-팝 그룹. 아, 만든다고 하지 마 계속.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산업이 되니까 돈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방탄소년단은 주주예요, 주주. 하이브의 주주. 네, 하이브의 주주야. 그래가지고 방탄은 스톡 옵션을 받아서 지금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블랙핑크는 YG의 영업사원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방탄은 빅히트가 더더 커야지 자기들이 잘 되는 거고 블랙핑크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몇 명이 군대 가 있어도 정국이 빌보드 1위 한번 하고 세븐 나와서 그리고 V도 나왔어요. V요? V요? V. 아, V. 네.
계속 이제 먹여 살릴 궁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빅히트를. 근데 얘네는 지금 공연을 서울에서 고척돔인가 거기서 하고 마치고 그 뒤로 뭐 제니가 뭐 블랙핑크 건강한 블랙핑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뭐 솔로곡을 내내 어쩌나 해도 지금 뭐가 이제 계속 불투명한 상태란 말이야. 누가 이제 이런 루머가 나온다는 게 자체가, 왜냐면 이 재계약 기사가 처음 나온 시기부터 꽤 됐는데 계속 뭐 흘러 나오는 거지. 안 좋은 정보들이 흘러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자체가 내 생각에는 지금 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뭐 팬의 입장에서는 완전체로 활동을 하는 게 뭐 좋겠지만 블랙핑크 그 구성원 그 멤버들은 그 사람들 자체로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YG의 그 등딱지 속을서 있었지만 이제 나와서 딴 컸으니까 혼자 스타가 됐으니까 나와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개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해체가 되더라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 입장이나 뭐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게 아닌 거잖아요. 완전히 이게 좋게 헤어질 수 있냔 말이죠. 좋게는 지금 서로 만족하는 선택지가 이제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블랙핑크가 너무 컸고 너무 커서 그 정산율이겠지, 정산 비율에 만족을 못하는 거고, YG는 반대로 얘네를 이렇게 더 줘서라도 붙잡아야 되는 지금 심정인데 그걸 하면 우리가 남는 게 없고. 야 이게 어렵네. 그러니까 좋은 이별은 지금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법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지. 스페인에서 카탈루냐 지방이 수익이 많아서 스페인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하겠다 카탈루냐로 하는데 절대 안 된다, 이런 그런 예시가 조금 적합한 것 같고, BTS는 자기들 개개인이 이제 다 그게 있으니까, 의결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 몸집을 내가 키우겠다가 되는 거고, 그게 좀 차이점인데 블랙핑크는 서로 이제 거기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추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긴 한데 지켜봐야 알겠네요. 네, 결국에 어쨌든 오피셜이 날 때까지밖에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 근데 또 이제 베이비 몬스터 그 후속 주자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지, 그 친구들이 잘 커줘야죠. 새로운 살림꾼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근데 블랙핑크가 데뷔 전서부터 좀 화제가 된 게 있었나? 왜냐면은 트와이스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으니까, 아이즈원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 걔네는 그 국민 오디션을 본 거예요. 국민 오디션을 보고 올라갔는데, 베이비 몬스터가 아니 블랙핑크가 그런 게 있었나? 원래 YG 연습생 뭐 어디 연습생 하면은 전설의 존재로 그치. 얘가 언제 세상에 나올까 뭐 이런 기대감은 있었고 처음부터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죠. 사실 YG 걸그룹 하면 원래 누구예요? 21? 21의 후속으로 이제 걸그룹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걸로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국에는 오피셜을 기다려봐야 된다. 근데 기다려야죠. 높은 확률로 안 될 것 같긴 하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럼에도 응원을 하고 어쨌든 미디어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인데 지켜봐야죠. 자, 오늘 아바타가 준비한 10개 소식 이렇게 털어봤는데요. 네. 재밌으셨나요, 햄씨? 첫 시간인데 되게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 준비한 건 없고 이거 즉석에서 보면서 하려니까 되게 말이 잘 안 나오고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엔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와야죠.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